안녕하세요, PS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룰 레벨업에 대해 그리고 패스트 레벨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그리고 뒤이어 특이 만화 커브를 가진 영웅들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주제 하나를 먼저 짚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황금 카드의 유혹, 발견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바로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1렙 첫 턴에 트리플이 뜨는 경우가 가끔씩 나옵니다. 혹은 첫 턴에 구매한 기물과 같은 기물이 두 번째 턴에 두 개가 추가로 나오거나요. 얼핏 생각해보면 황금 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자신의 영웅에 따라서 그리고 세 개가 뜬 기물이 어떤 기물인지에 따라서 구매해야 하는 경우와 구매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마이에브라는 특수한 영능을 가지고 있고 트리플이 뜬 기물이 갑판원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많은 변수를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케이스 분류부터 진행을 하고 영상 마지막에 지금 장면에 대해 논의를 더 해보죠. 일단 국룰 레벨업 커브를 타야 하고 돈과 관련된 영웅 능력이 없는 평범한 영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해드리자면 오무, 앨리스, 군주 바로브와 같은 부류도 아니고 마이에브, 라팜, 마나스톰과 같은 특이 만화 커브를 지닌 영웅도 아닌 일반적인 영웅들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뱃사람 3마리가 떴다 칩시다. 3마나의 뱃사람을 구매하고 4마나의 레벨업을 하고 5마나의 뱃사람 2개째를 구매하고 6마나의 뱃사람 황금 카드를 만들며 1마리를 추가 구매할 수 있겠죠. 위 기준 우리가 얻는 필드는 3레벨 발견, 뱃사람 황금 카드 추가로 구매한 1마리가 되겠죠. 추가로 여기서 6만화에 구매하는 기물은 상점을 계속해서 얼리기 때문에 2레벨 고밸류의 하수인일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5만화의 하수인 하나를 사고 팔고 하여 상점 한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확률은 낮죠. 평범하게 진행했을 때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6만화 기준 2레벨 하수인 4마리입니다. 혹은 1레벨 1개에 2레벨 3마리. 황금 카드를 발견한 경우 3레벨 발견 하수인 그리고 1레벨 황금 카드가 상대의 2레벨 하수인 3개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이득입니다. 대충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교환비가 나올 만하죠. 그리고 위의 예시에서는 뱃사람이지만 만약 소황마나 바위 웅덩이, 용혈족 부관들과 같이 스탯이 좋은 하수인을 황금으로 만들었다면 확실히 더 강력하겠죠. 순수 필드 싸움만 본다면 어느 정도 스탯이 좋은 1레벨 하수인 기준 황금 카드를 뽑는 건 꽤 쓸만합니다. 하지만 이건 쓸만한 정도지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3레벨 발견이 망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상대방이 2레벨 고밸류 하수인을 잘 샀다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만한 상황 같아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발견 플레이는 정상적으로 풀어나가는 플레이에 비해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게임 중반 이후 황금 카드를 만들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는 플레이라는 겁니다. 전장의 메타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5레벨 발견이 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빗송, 브란, 노미, 엄마곰, 왕무라올 등 핵심 하수인을 5레벨 발견으로 뽑고 그 이후 뽑은 핵심 하수인을 중점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5마나부터 9마나까지 페어를 적당히 잘 쌓아두고 7턴 이후 5레벨 상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마나 기물을 처음부터 3개를 구매하면서 황금 카드를 보게 되면 정상 마나 커브에 비해 황금 카드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기물이 2개가 부족해집니다. 심지어 3레벨 하수인은 황금 카드 제작 난이도가 더 높아 이후 황금 보기가 더더욱 힘들어지죠. 일반적인 플레이에 비해 필드 메리트도 막 큰 게 아닌데 황금 카드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플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5렙 상점을 발견할 가능성을 깎고 3렙 상점 보는 것에 투자하는 행위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단 국룰 레벨업 커브를 타고 돈과 관련된 영웅 능력이 없는 평범한 영웅 기준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토큰 하수인의 경우 황금 카드가 나오는 타이밍이 한 타이밍 빠릅니다. 나오는 토큰을 5마나에 한 개 팔게 되면 5마나에 바로 황금 카드를 만들 수 있죠. 가장 약한 토큰인 길고양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3턴 기준 3레벨 발견 기물과 2스탯짜리 토큰 2개라는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3턴에 똑같이 토큰 스타트를 한 상대 플레이어의 필드를 생각해보면 2레벨 기물 2개 토큰이 최고의 필드일 텐데 이렇게 봐도 전자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3턴의 황금 카드를 만들게 되면 4턴 상점도 온전히 4개를 볼 수 있게 되죠. 일반 기물 숫자에서도 한 마리만 손해를 봅니다. 이 경우엔 어느 정도 5렙 발견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3레벨 기물을 통한 이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찾은 3렙 상점 기물이 유명인, 개걸스러운 폭룡 등 계속해서 강력해진 하수인이거나 근본 하수인, 즉 파지직거리는 회오리, 청동감시자, 반사로봇 등이라면
되면 후반 빌드업 또한 미리미리 가능해집니다. 즉 토큰 하수인이 트리플로 뜨게 되었다면 황카로 만들었을 때 손해보다 얻는 이득이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토큰 하수인이 아니라면 체력 관리를 확실히 할 보장도 없고 오랩 발견 찬스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라면 토큰 하수인 트리플의 경우엔 체력 세이브 쪽에 좀 더 강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컨셉을 잡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황카를 3턴에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룰 레벨업 커브를 가정하고 계산을 했었죠. 그런데 초반부터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바로 생각나는 건 리치 바즈 하이알입니다. 그 외에 토큰 시작 말리고스가 사기를 치거나 전시관리인 융합체를 3턴에 판매하거나 요그사론으로 실력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위 경우는 사실상 토큰 하수인 트리플 케이스들과 타이밍상 다를 게 없습니다. 3턴에 바로 황금 카드를 만들 수 있죠. 심지어 이 경우 토큰 하수인보다 필드가 더 세죠. 즉 3턴에 3렙 발견이 가능하다면 역시나 시도해볼 법합니다. 이번에는 라팜과 마이에브 같은 특수한 마나 커브를 타는 영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드적으로는 황금 카드를 만드는 게 확실히 더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팜 마이에브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계속해서 1레벨 상점을 보기 때문에 1레벨 일반 하수인 3개 대 1레벨 황금 하수인 플러스 3렙 발견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황금 카드를 만드는 건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4에서 6턴 사이에 황카를 보는 플레이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는 1, 2턴에 황금 하수인을 만들 찬스를 얻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턴 심화 과정으로 4턴에서 6턴 사이 황금 하수인을 만들 찬스를 얻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죠. 4에서 6턴까지 황금 카드가 풀린다면 필드적으로는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필드는 7마리가 한계이기 때문에 7마리가 채워진 이후부터는 강력한 하수인이 필요해지게 되죠. 하지만 4에서 6턴에 황금 카드를 만드는 건 결국 앞으로 만들 황금 카드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플레이입니다. 당장은 확실히 강해집니다. 하지만 4에서 6턴 동안 3레벨 또는 4레벨 발견을 하게 되면 페어로 가지고 있던 기물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7턴 이후 5레벨 발견 가능성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미래의 사기를 칠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에서 6턴에 상점에서 황금 카드가 뜨더라도 아예 구매하지 않고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페어를 남겨두는 거죠. 일부러. 위 플레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넘겼더니 영영 페어가 안 풀려서 그대로 판매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빠르게 발견을 해서 체력을 아끼는 게 오히려 고등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라팜과 마이에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카드를 만드는 타이밍을 일부러 계속해서 상점을 얼리면서 늦추거나 그대로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이에브의 경우에는 영웅 능력 활용이 좀 더 쉽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오랩 발견을 위해 전체 전략을 세우는 쪽이 힘겨루기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4에서 6턴 힘싸움에 강점이 있는 켈타스, 벤클리프, 요그사론과 같은 영웅들이 1티어에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인트로의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만 많은 전장 플레이어들에게 재미있는 논제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리롤을 하여 더 좋은 기물에 영능을 쓸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가장 변수 없는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갑판원을 사면서 트리플을 볼 생각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3렙 또는 4렙 발견으로 그치게 되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점들이 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재미있는 해법으로는 다음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1턴에 갑판원을 구매하고 내시고요. 2턴에 갑판원의 영능을 쓰고 레벨업을 한 뒤 상점을 얼립니다. 3턴에도 갑판원의 영능을 쓰고 리롤을 해서 2렙 하수인을 보충하죠. 그러면 4턴에 온전히 2렙 상점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5턴에 갑판원 효과 덕분에 레벨업을 하고 리롤을 하여 3렙 하수인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때 황금 갑판원까지 써서 4렙 발견 하수인까지 필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6턴에 레벨업을 하고 3렙 하수인 구매까지 가능하겠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커브인데요. 영웅이 마이에브이지만 6턴까지 마이에브 영능을 2번밖에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운영법이었지만 토큰이 있는 앨리스와 비슷한 속도의 레벨업을 달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토큰 스타트 앨리스와 필드를 비교해보자면 분명 6턴 때 토큰 스타트 앨리스는 4렙 발견 하수인, 3렙 발견 하수인, 2렙 발견 하수인, 5마나에 구매한 하수인, 7마나를 통해 구매한 하수인 둘. 마이에브는 4렙 발견 하수인, 3렙 하수인 둘, 2렙 하수인 셋, 황금과 판원. 이렇게 필드가 비교할 수 있겠죠. 살짝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상점 운이 좋지 않았다면 3렙 하수인 둘과 2렙 하수인 셋에서 체급이 훨씬 낮게 잡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마이에브의 영능과 갑판원의 레벨업 비용 감소가 많은 변수를 가져오다 보니 지금 설명드린 케이스 외에도 다른 운영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시다면 그냥 패스하고 하던 대로 합시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오지 않을 거니까요. 대신 오늘 영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발견의 가치,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의 필드를 구축해야 하는지, 발견을 언제 해야 하는지 감을 익혀놓은 것이라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